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제 주위에 보면요. 참 이게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우리 진짜 많아요.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저는 근데 질문하시는 분 중에 야, 이렇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래 가다가 이게 박근혜 대통령처럼 또 이게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탄핵이나 뭐 어쩌고 아주 걱정하시는 분들이요.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어르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때하고 박근혜 대통령 그때하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전혀 다릅니다. 상황이. 세 가지가 다릅니다. 저기 자신 있게 설명합니다. 그때하고 지금은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이게 두 번 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지금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가? 제가 세 가지를 한번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SBS 라디오에서도 일부 이야기했지만 보십시오. 그때는요. 그때는 이제 뭐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이제 그때는 탄핵을 이제 추진하는 게 세력이에요. 지금처럼 이제 방탄이나 사법 리스크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뭐 탄핵이 물론 이제 일부 촛불 우리 좌파 국민들부터 시작해서 쭉 정치권으로 번져 나가는데 어떤 게 방탄 프레임이나 사법 리스크 이런 걸로 이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억지로 정치권이 먼저 끌어들이는 국민이 나서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이게 좌파든 국민들이 촛불도 먼저 나오고 정치권이 나중에 들어갔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이재명이나 정치권이 먼저 탄핵의 불을 계속 지피려고 하지 국민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 이재명이나 조국이 자기들이 방탄 바로 사법 리스크 이걸 막기 위해서 탄핵을 하기 때문에 이걸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의 추진력, 추동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쉽게 표현하면 더러운 손이라고 했는데 더러운 손보다 이게 부패한 손. 우리 부패한 손으로는 이게 상대를 탄핵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가 깨끗한 손. 뭐든지 그래. 자기가 깨끗해야 뭐 그게 탄핵이든 수사든 됩니다. 우리 유명한 옛날에 이탈리아의 검사 나오잖아. 깨끗한 손. 항상 검사가 깨끗한 손이 나야지 부패 수사하듯이 탄핵도 그래요. 어느 한쪽이 깨끗한 손을 가져야 저쪽이 탄핵이 되는데요.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자기들이 범죄자의 손, 부패한 손, 더러운 손으로 어떻게 탄핵합니까? 제 말은 이재명에게 조국의 더 구속이 더 빠른데 이 자들이 어떻게 탄핵을 합니까? 자기들이 그 범죄 덩어리인데 그 더러운 손으로, 그 부패한 손으로, 그 범죄자의 손으로 어떻게 상대를 탄핵합니까? 이거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국민들은 그 속셈을 알기 때문에 안 움직이잖아요. 이게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가져온 이제 가장 다른 점이에요. 그때는 이제 국민들부터 먼저 막 탄핵 촛불이 일나면서 정치권이 번져가는데 그때는 이런 방탄이나 사법 리스크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자기들 방탄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정치권이 먼저 탄핵 자꾸 불 붙이라는데 그게 붙냐요 국민한테 안 온 게 붙죠. 이게 첫째 가장 중요한 차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때하고요. 지금 근데 언론 환경이 완전히 틀립니다. 야, 그때 제가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때는요. 일단 KBS, MBC하고 이제 종편밖에 없었거든요. 유튜브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보수 유튜브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전해주고 대통령 지지하는 유튜브 많으니까 언론 환경이 다르고요. 지금은 그래도 이게 최소한의 균형을 맞춰요. 지금 종편에 패널이 4명 나오면요. 좌파 2명이 나오고 우파가 2명이 돼요. 2명 중에 또 나눠요. 한동훈 파나 윤석열 파나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출연식이라 이게 방송국마다 지침이에요. 참 이게 재밌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윤석열 파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이현종 선배가 있다. 이현종 또는 이제 뭐 우리 여러 이제 대변인들 있잖아요. 국민의힘의 대변인들 뭐 대표적으로 우리 저희 서정 TV에 몇 번 출연 옛날에 했던 송영훈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국민의힘의 대변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친한동훈파로 분류대가 한 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하고 뭐, 예를 들어 윤기찬이다. 윤기찬 변호사 있죠. 또는 이제 뭐, 김기형. 옛날에 대통령실에 일단 나왔거든요. 김기형. 뭐 이런 사람들에게 또 친윤석열파로 분류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명씩 같이 이제 두 명을 같이 못하고 한 명씩 균형을 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도 일방적으로는 안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친윤석열 패널이 좀 적어가지고 친한동훈 패널이 많아가지고 대통령실 좀 씹는 이런 데 뭐 방송도 종편에 일부 있긴 한데요. 뭐 그렇게 옛날부터 이게 적었던 사람이 없었죠. 근데 저는 나가서 강력하게 대통령을 방어하니까 좀 이게 언론 환경이 종편이나 지상파도 좀 이게 바뀌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게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 정규제 TV 한 번 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했고 나머지는 거의 없었어요. 영향이 이게. 따라서 이제 그 언론 환경이 그때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또 중요한 게 결국은 국민의 뜻 아닙니까? 모든 게 탄핵은요. 결국 탄핵은 국민이 하는 거예요. 뭐 법으로 보면 이게 탄핵은 국회가 하고 헌재가 심판하죠. 국회가 3분의 2로 표결하고 헌재가 이제 6명 이상 이게 헌법 제도상으로는 이게 국회하고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결국은 국민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도요. 국민은 탄핵, 특히 자유파 우리 보수 국민은요. 탄핵을 원치 않습니다. 그거는 중도도 마찬가지예요. 뭐 겉으로는 이게 여론은 안 잡혀요. 여론하면 이게 아유 좀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왜 부인 편만 매는 들어? 또는 게 김건희 여사 좀 활동 잘해야 된다. 이게 여론은 많아도요. 근데 막상 탄핵을 하자면요. 우리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자유파 우리 보수 국민들 그 탄핵의 후유증이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나라가 5년 동안 그 우리 지금 이게 좌파 우파가 완전히 두동강한 게 그 후유증이 큰 겁니다. 이걸 이게 국민들은 이런 대혼란을 원치 않는 거예요. 특히 지금 우리 안보나 경제가 얼마나 내우 외환 얼마나 큰 위기인데 이럴 때 탄핵돼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최초로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한 길을 가보지 못한 길을 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국론 분열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 왜 탄핵이 됐나 의심을 품는 그래서 제가 역사법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다 이 말 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미 각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탄핵은 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탄핵하려면요 벌써 그 광화문이나 막 한 50만 100만 을지로 저녁마다 촛불 들고 넣어가지고 막 난리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매일 가보잖아요. 방송이 많으니까 그쪽에 지금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촛불입니다. 몇 명 없어요. 저끼리 그냥 저거 살라고 저끼리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거예요. 5만 원씩 뭐 10만 원씩 모아가 돈 벌려고 탄핵 장사하는 겁니다. 장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와 지금은 결정적으로 다르다. 첫째는 이제 탄핵을 추진하려는 정치권이 자기들 방어, 방탄, 더러운 손으로 방탄을 위해서 억지로 탄핵을 추진해 밀어붙이려니까 국민한테 안 가잖아.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방탄, 더러운 손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만큼 언론 환경도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자유파 보수 국민들이 제대로 깨닫고 각성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뭐 탄핵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이게 우리가 탄핵만 막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성공을 시켜야 돼요. 성공을.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하게 탄핵 방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더 힘있게 계획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게 이조,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이런 범죄자들은 일단 척결하고요. 그러면 야당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재편될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재편되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는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치로 돌아가서 정책을 4대 개혁 정책도 힘있게 추진하고요. 저는 제대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업적을 뭔가 이게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뭐 탄핵 같은 거는 이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지만 우리가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냥 이 방어 수세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뭔가 이제 그 대통령이 역사에 남는 이런 게 업적과 성과를 내야 되겠다. 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그 문의조 심판은 이제 그거는 사법부에 맡겨서 심판대로 하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은 진짜 제대로 된 이게 그 인적 정책 쇄신을 통해서 뭔가 이제 그 개혁을 더 힘있게 밀어붙이는 이런 이제 그 업적을 내야 된다.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정권이 성공해야만 그래야만 이게 그 정권 재창출이 되고요. 정권 재창출이 되어야 우리가 이게 그 대한민국을 그대로 이게 그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권 재창출이 안 되면 1년간은 역사적인 대암흑기다. 왜? 민주당 좌파가 190석인데 근데 대통령까지 뺏기면 그 1년이 겹쳐버리거든요. 견제할 게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 때와 세 가지 다르기 때문에 탄핵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그걸로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고 어떻게든 힘있게 개혁을 추진해서 오히려 이제 그 성공한 정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기반으로 다시 우리 자유파 보수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